안녕하세요. 온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진승상세가를 통해 혼란의 시대에 지혜와 현실적인 처세로 한나라의 기틀을 다진 인물, 진평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진평은 뛰어난 지략과 권모술수로 한나라 초기 정치 무대에서 활약하며 초안 쟁패기 유방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도덕적 비난과 실용적 가치 사이의 복합적인 면모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잡한 인물을 통해 사마천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역사적 통찰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제1부 출세의 서막, 비천함 속의 야심입니다. 진평은 중국 하남성 출신으로 가세가 비난했지만 독서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의 형 진백은 동생의 재능을 알아보고 자신은 농사를 지으면서 진평이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일화를 서두에 배치함으로써 진평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를 믿어준 이들의 조력에서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진평의 젊은 시절을 대표하는 일화, 바로 진평분육입니다. 젊은 진평은 마을 제사에서 고기를 공평하게 나누어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는 이 칭찬에 내가 천하를 다스리더라도 고기를 나누는 것과 같이 공평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숨겨왔던 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 일화는 그의 일생을 관통하는 천하를 다스리려는 욕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제2부 지략의 시대, 한나라의 기틀을 다지다입니다. 진평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권모술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지만 진평에게는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수완이나 약자가 강자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 위해 위, 초, 한을 오갔으며 항우의 난폭함을 간파하고 유방에게 귀순하는 등 능수능란한 처세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평은 유방의 책사로 활약하며 6차례의 기묘한 계책으로 유방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첫째, 항우 이간책. 유방이 팽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항우의 최측근인 범증을 이간질하여 항우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둘째, 한신 사로잡기. 한신을 경계한 유방을 위해 제후 회동을 빌미로 한신을 사로잡았죠. 마지막으로 백등산 탈출. 흉노의 포위망에 갇힌 유방을 기묘한 계책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이 계책의 내용은 너무 비밀스러워 사마천조차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유방 사후, 여후가 여씨 일족을 왕으로 봉하는 전행을 펼칩니다. 진평은 강우 주발과 힘을 합쳐 여씨를 제거하고 한나라의 기틀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평의 행적에는 중요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사기의 다른 편인 여태우봉기에서는 그가 여후에게 협력했던 상반된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는 사마천의 의도적인 교차 서술 기법으로 진평의 행보가 대의와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모했음을 시사합니다. 진평의 삶은 여러 고사성어로 남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진평분육은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큰 포부를 드러내는 것을 비유하며 좌단은 특정 대의명분에 찬성하여 행동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마천은 기전체라는 독창적인 서술 방식을 통해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을 덧붙이지 않고 악한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각 편 말미에는 태사공화를 넣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과 평을 덧붙였습니다. 진승상세가의 태사공활에서 사마천은 진평의 권모술수를 황로학설에서 비롯된 지혜로 해석합니다. 황로학은 도가의 유연성과 법가의 현실주의를 결합한 사상이죠. 사마천은 유가적 도덕률만으로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수 없었던 현실을 인정하며 진평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기의 세가는 본래 왕후와 제후의 세습된 역사를 기록하는 편제입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제후가 아니었던 진평을 세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혈통이 아닌 역사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인물을 평가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마천은 혈통이나 신분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행동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평등주의적 사관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평의 권모술수는 사리사욕이 아닌 난세를 헤쳐나가는 약자의 지혜였습니다.
사마천은 그의 복합적인 행적을 가감없이 기록함으로써 역사를 흑백 논리가 아닌 다채로운 인간 군상의 이야기로 그려냈습니다. 진평의 지략은 강우 주발의 군사적 힘과 결합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발은 군권을 장악하고 군사행동을 주도했고, 진평은 여씨 일족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정치적 상황을 설계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능력이 사회의 대의와 조화될 때 큰 힘을 발휘함을 진승상세가는 역설합니다. 겉모술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난세를 헤쳐나가는 약자의 지혜나 현실의 기술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평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보여준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진평의 삶을 연대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한 선비 시절 형의 후원을 받으며 독서에 정진했고, 진평 분육으로 큰 포부를 드러냅니다. 초안 쟁패기에는 유방의 책사로 활약하며 항우 이간책, 한신포획, 백등산 탈출 등 주요 계책을 내놓습니다. 유방 사후에는 여후에게 순응하며 자신을 보존했고, 여후 사후에는 주발과 함께 여씨의 난을 평정하며 한 왕조의 기틀을 회복합니다. 사마천은 교차 서술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한 인물에 대한 기록을 한 편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편에 분산시켜 독자가 스스로 진실을 추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진승상세가에서는 진평의 활약에 집중하고, 여태우봉기에서는 여후의 시각에서 사건을 조명해 진평의 다른 면모를 보여준 것이죠. 진승상세가는 우리에게 완벽한 영웅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는 도덕적 이상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발버둥치는 인간들의 총체적 결과라는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또한 역사가에게는 인물을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복합적인 시각으로 조망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진평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고지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